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데 첫 주제가 균형 성장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그만큼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좀 그 힘을 쏟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읽히고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지역 그 쭉 돌아다니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토론회를 쭉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뭐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청취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어찌됐건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제 국정의 기본적인 틀 방향 이거는 이제 그 뭐 임기 지금 들어서 초반부에 이제 집중을 이제 했던 상황이라면 향후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그쪽에도 좀 더 역점을 쏟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읽힙니다. 네. 균형 성장이 지금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할 만큼 수도권에 그만큼 집중이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4만 5천 명 정도가 순유입이 됐다는 거죠,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를 한 인원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이제 장년층,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1천 명 정도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이른바 낙향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통계로도 이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대 기업의 70%, 100대 기업의 80%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 R&D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70%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이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경쟁이 높지만 그나마 그래도 일자리 기회가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통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자꾸 집중이 되고 이제 지역으로 가면 이제 청년들은 거의 없고 고령층들만 이제 사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줄어서 인구 소멸 지역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어떤 격차도 점점 더 이제 키우는 네.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게 이제는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지금 이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위기인데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 균형 성장을 논의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그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 이것을 어떻게 지역 상단에 끌어오고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직접 토론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5극 3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말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5극 3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5극 3특. 우리 김경수 위원장이 이러고 다니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요금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5국 3특 전략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위원회의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5국 3특이라는 게 국가 균형 발전의 설계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구상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 지금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뭐 메가시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각 지역 단위로 좀 광역권으로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동안 추진이 돼 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메가시티와 3개의 그 특별자치도 가 이제 5국 3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수도권은 메가시티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부산, 부울경 뭐 메가시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남권이 이제 되는 거고 대구 경북권도 마찬가지 메가시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경권 그리고 이제 대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충남 묶는 그 메가시티 얘기도 계속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부권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지역 이제 그 남서권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특별자치도는 이미 지정이 다 돼 있죠. 강원도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제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이제 각자 지역에 특화된 걸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 이제 그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자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사진을 실현을 하려면 일단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일단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제 1,400조 정도 기업을 이제 그 기업 투자를 이들 지역에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이제 유치를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는 또 나름의 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분산을 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다 지역 분산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 분산된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혁신도시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혁신도시 내지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일종의 신도시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된 지역도 있지만 활성화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제 공공기관을 추가로 뭐 더 내려보낸다거나 하는 거는 이미 다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는 거고 결국 관련 기업들이 이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과 기업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비교적 지역 도시 중에서는 성공한 그런 도시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구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포스텍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청년층들이 글로 모이는 거고 그 대학 졸업하면 또 그 인근에 취업을 하고 이제 그런 그 형태로 이제 좀 기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만큼 유명한 대학을 전국에 한 10개 정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역 인재들을 이제 육성을 하고 그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역으로 다시 빨려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 네. 그렇게 해서 청년 인구들이 굳이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도 찾고 또 자녀들도 키우고 뭐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좀 갖춰 나가겠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뭐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수도권하고 큰 격차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학교의 지명도의 차이 이런 게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뭐 예를 들어 R&D 투자와 관련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네. 혁신 도시의 그 주거 환경 내지는 교육 환경 같은 것을 수도권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투자 그리고 인구 분산 전략 네. 또 뿐만 아니라 재정을 배분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역 균형 성장도 같은 맥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정부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이제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내년 예산안이 728조 정도 이제 그 조성이 됐는데 그 절반 정도는 전국에 230여 개 이제 기초지자체 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예산만으로는 좀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예산 배정을 할 때 역시 이제 그 조금 더 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또 좀 비교적 낙후됐다라고 하는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을 좀 하겠다. 이제 그래서 그들 지역으로 기업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